알겠습니다. 네, 2부에는요,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모셔볼까요? 네, 엔합골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대표님 또 오랜만에 뵈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맞아요. 자, 먼저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성공 취업을 위한 SNS TGIF라고 네, 나오는데요. TGI라고 그래가지고 저 잘 가는 오. 먹을 집인 줄 알았는데 먹는 음식점. 예. 그래요? 거긴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오늘 예. 주제는 사실 앞에 나온 것 같아요. SNS 사용법에 대해서 맞습니다. 오늘은 네. 알려주실 것 같은데 뒤에 TGIF가 궁금해요. 네, 뭐 TGIF.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이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딱 TGIF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있죠. 있죠. 미국계 예. 레스토랑.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먹거리가 생각났다고. 예. 맞습니다. 아니,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TGIF인데 이 레스토랑은 아니고요. 네. 사실상 이제 성공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 즉 SNS를 통한 트위터, 구글의 유튜브, 그리고 아이폰, 페이스북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TGIF가 그 음식점이 아니라 네. 소통 요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군요. 이 TGIF 하나하나 좀 설명을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TGIF의 T는 트위터죠. 그래서 140문자로 쓰는 아주 간결한 문자의 형태인데 구글의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는 사실상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그 빌보드 차트에 뭐 이렇게 외국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동아시아 사람 혹은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려면 거의 그 차트 안에 들어가는데 한 300억 이상은 써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의 이 조회수에 따르면 이 부분은 거의 300억 같이 해당될 만큼 어마어마. 그래서 이 가수 싸이를 예로 들면서 유튜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디지털 소통에 대한 부분 한 예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먼저 트위터,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TGIF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SNS가 굉장히 평가 요소로 주목받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되어지는 부분들은 일순간에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랜 동안 장시간 되어지면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니까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 본인이 글들을 썼을 때 그 글들을 통해서 그 사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500대 기업 중에 약 77%는 채용 관련해서 SNS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그 취업 준비생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이죠. 또 한 기업에서는 이제 서류 전형을 SNS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재직 중인 사원을 이용을 해서 서류 전형이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SNS 통해서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멘토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든가 이후에 이제 취업 프로세스를 이제 지원해주는 이런 회사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 좋네요. 미리 멘토링도 해주고 또 멘토링 받을 수도 있고 참 좋은데 구직자들 반응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면접 직전에 그런 부분들에서 작든 크든 이렇게 멘토링하는 그 사원들과 이제 직접 연관돼서 회사랑 계속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요즘에는 SNR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리크루팅이라고 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리크루팅이 일어나는 이제 상황도 이제 왕왕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평가 기준은 아닌데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친구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그 구직자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어떤 인품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것들의 이제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예로 SNS 관련된 채용에서 SK텔레콤이 SNS 채널 운영과 관련돼서 2명을 뽑는데 SNS로만 이렇게 광고를 냈었고요. 공고를 냈었고 약 1,100여 명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5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디지털 소통에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의 어떤 연장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긴 한데요.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요. 참 뭐 보는 저도 부담스러운데 아, 구직자 입장에서 이렇게 SNS까지 관리를 하려면 이거 참 너무 준비할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리라는 얘기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부담이 확 다가오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요즘 뭐 SNS, 블로그, 카페, 뭐 기타 여러 가지의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저는 대표적인 예가 이 블로그가 파워블로거라고 이제 요즘 뭐 워낙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심지어 파워블로거 중에는 연간 수입이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10억이 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네.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돈을 벌려고 그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는 과정들이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면서 자신이 사람을 끌어모으게 된 것이죠. 저는 SNS, 블로그, 카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리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본인이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놀라운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아니 뭐 저는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에 이제 면접 서바이벌이라고 참 제 개인적으로 참 애정이 많이 들어간 책인데 어쨌든 책이 뭐 이렇게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책과 관련된 제가 카페를 하나 열었습니다. 네네. 근데 뭐 특별히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몇백 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그 책을 판매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좋은 어떤 느낌들을 가져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 말씀 좀 드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적어도 20대로서 그리고 사회를 준비하는 프로로서의 어떤 예비 비즈니스맨으로서 SNS든 카페든 블로그든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 저는 대표적인 건 트위터랑 페이스북, 블로그 정도는 한 번 정도 반드시 개인 기록을 쌓아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특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신상 털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좀 알고 싶다. 그러면 페이스북 먼저 들어가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살아오신 내역들이 어느 정도 보이고 이 사람이 어떤 거에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면접관들 그렇게 면접 보신 분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100%. 왜냐? 너무 훈련받고 들어오거든요. 너무 연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만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을 쌓아둘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한 달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쌓아나가서 보이면 그분들의 일관성, 지속적인 어떤 부분의 이 집중도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관리라는 측면을 생각하지 마시고 실례로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글들에 취업이 확정이 됐는데 출판사에 합격하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반사회적 존재라는 부분에 본인 표를 쓰신 분이 계셨어요. 탈락했습니다. 취업이 확정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케이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글, 한 문장, 한 단어 하나 선택할 때마다 굉장히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적인 용어들로 자신의 일기장을 만들듯이 이렇게 구성해 가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들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SNS가 잘 사용하면은 득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다 됐던 추억도 취소될 만큼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사진 올리고 이런 걸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뭐 시사적인 걸로만 그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글을 올리면 좋은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원하는 업종과 직종이 있었을 때 업종에 대한 부분은 불문하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직을 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표현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는 직장 개념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의 분야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든 혹은 트위터를 하든 어떤 페이스북을 하든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직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사를 보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대한 직종을 계속해서 지원한답니다. 그러면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내가 어떤 광고를 봤는데 이거 정말 최고의 광고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산 들어가는 기업인데 요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광고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신만의 어떤
평가를 넣는 거죠. 서평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관련된 직종, 자신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글을 넣다 보면 이 친구의 아이디어가 보이고 이 친구의 식견이 보이고 더불어 이 친구의 내공이 보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인사 HR 파트로 내가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인사 채용과 관련된 부분, 인사 교육과 관련된 부분, 혹은 인사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글을 올리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서치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배웠던 부분들을 그냥 올리는 겁니다. 사진 하나 있으면 좋겠죠. 뭐 어떤 기업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서 글을 올리면 그것은 나중에 책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이 기사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나 관리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개인의 정말 살아있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 먹을 거 사진 좀 그만 올리고 마이크 사진이나 뭐 방송 사진 분야? 이런 거 좀 계속 올려야겠습니다. 자, 오늘 SNS 소통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펙보다 스토리가 경쟁력이다. 뭐냐면 실제로 본인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을 때 진정한 그분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통해서 취업을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SNS를 통해서 내가 사회로 좀 더 프로로서 예비 직장인으로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관리 차원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자기개발로 차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프로가 된다는 것은 진짜 그 일을 통해서 재미와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이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오늘은요, SNS 소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즐기라는 말씀이 가장 와닿네요. 자,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취업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